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부기어의 문효섭입니다. 저는 대부기어에서 DB 솔루션 부문을 총괄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늘 DB진흥원의 세미나 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이거는 DB 산업 분야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 관심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트랙 3번의 그 DB 보안이나 성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MS에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SQL 튜닝이나 보안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뒷분은 자리가 없으신데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크게 기술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DBA도 계실 거고 SQL 튜닝 전문가도 계실 거고요. 개발자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IT 부서를 총괄하는 관리자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은 아니고 실무에서 필요한 SQL의 성능을 어떻게 올릴 것이고 어떻게 효율적인 SQL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튜닝 최적화의 업무를 어떻게 툴이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튜닝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능을 최대화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악기에 대한 튜닝도 있을 수 있고요. 피아노 조율을 해서 그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는 튜닝도 있고 흔히 잘 하고 계시는 자동차에 대한 튜닝도 있습니다. 물론 DBMS에 대한 튜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분야에 따라 다른 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튜닝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튜닝도 있고요. DBMS의 설정값 변경 아니면 OS나 그 관련 솔루션에 대한 그 세팅 이런 부분으로서 DBMS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그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로직인 SQL을 튜닝함으로써 극적인 그 성능 개선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튜닝은 비용이 좀 많이 소모되죠. 그 대신에 소모되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스템 튜닝이나 SQL 튜닝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하나의 쿼리가 몇 분에 걸쳐서 결과가 출력되는 이런 쿼리를 SQL 튜닝 전문가가 튜닝을 함으로써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결과고요.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DB의 성능 길들이기 관련해서 포레스트에서는 그 DB 성능 이슈에 대부분은 SQL에 기인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15년 동안 프로젝트만 뛰었는데 프로젝트 개발부터 DB 마이그레이션, DB 튜닝, 컨설팅 다양한 업무를 했는데 기업의 응용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심장 부분은 DBMS고요. 이 DBMS의 성능이 결국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계속 봐왔고 이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DBMS의 성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드웨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SQL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작성됐느냐에 따라서 SQL 결과가 빨라지고 결국은 DBMS가 건강해지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그래프를 보듯이 DBMS의 그 쿼리가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 CPU나 I/O 따라서 변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쿼리가 잘못되면은 DBMS가 극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다운이 될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튜닝 언제 하십니까? 개발 프로젝트 보시면은 대부분 개발 설계하고 개발하고 배포하고 그 전에 그 테스트 단계에서 튜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라든지 대규모 프로젝트 요즘 들어서 그 대형 SI 업체는 아예 그 사내 프로세스상 SQL 튜닝을 반드시 거치게끔 해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대부기에 오기 전에 이제 다른 SI 업체에 있었지만 항상 프로젝트 말기에 통합 테스트 단계에 그 본사 아키텍처 팀에서 SQL 튜닝을 하러 들어옵니다. 이럴 때 문제점은 문제가 되는 그 SQL을 색출하기도 힘들고요. 모든 문제 있는 SQL을 다 그 튜닝을 하지도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적으로 큰 그 영향이 큰 SQL을 대표적으로 선별해서 그 부분을 튜닝하고요. 그 튜닝도 일주일 내에 끝나게 되겠죠.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비용 그렇기 때문에 그 튜닝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튜닝은 사실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이 프로그램이 소멸될 때까지 이 어플리케이션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그 이슈 발견이 늦게 되고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튜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문제가 생긴 이후에 문제점을 찾으려면은 상당히 급해져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주문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문제인지, 서버가 문제인가요? OS가 문제인가요? 네트워크가 문제인가요? SQL 튜닝 어떤 쿼리에 있어서 문제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DBA나 개발자들 경우에는 자기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한 소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일단 간주해요. 이상 없어. 여기는 이상 없을 거예요.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의 튜닝 전문가가 뒤늦게 투입이 돼서 문제점을 체크하죠. 그럴 때 개발자들이나 DBA들은 이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어제만 해도 잘 됐었는데 한 달 전에는 이상 없었는데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튜닝이라는 것은 각 단계마다 아니면 그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른 포인트를 물론 보겠지만 개발과 운영상에 있어서 SQL 튜닝은 항상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요즘같이 데이터가 계속 변화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는 오늘 이상 없는 쿼리가 내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DBMS의 그 네이티브한 옵티마이저가 항상 좋은 쿼리를 최적의 실행 경로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 부분은 데이터의 현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관리자나 개발자들은 항상 본인의 쿼리 아니면 데이터를 주시하고 그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DB 튜닝 시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DB진흥원의 데이터 백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DB 산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DB 튜닝 시장도 한 5년, 6년 전부터 끊임없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16%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유는 각 기업체에서는 이미 대다수 기업들이 DBMS나 응용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한 상태예요. 물론 현재도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큰 메이저 시스템들은 이미 인프라적으로는 많은 시스템을 완비했고 막강한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DBMS의 성능을 이끌어줄 것이 뭐냐? 결국은 DBMS의 SQL의 튜닝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부분이나 DB 관리하는 부분 관련 부서 ITO들도 DB 튜닝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래에 또 특이하게 DB 튜닝 솔루션들, 튜닝 툴들이 이제 새롭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 제품에 뭐 유명한 제품들이 시중에 있긴 있지만 국내 제품들도 상당히 열심히 발전을 하고 있고 해외까지 알려지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물론 툴이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업무를. 자기가 전문가 마인드를 갖고 관리하는 거랑 툴이 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툴은 업무를 빨리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요즘 DB 쿼리 튜닝 보면은 한 쿼리에 200라인, 300라인 한 2페이지 넘어가는 쿼리들이 있어요. 이런 쿼리들 어떻게 튜닝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보통 이런 쿼리 만나면은 밤새입니다. 하루 이틀 밤새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이럴 때는 툴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SQL 튜닝에 대한 가이드나 성능 좋은 SQL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기술적으로 참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DBA나 DB 튜닝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가 뭐냐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짚어나간다는 개념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의 튜닝, SQL의 튜닝을 말씀하기 이전에 DBMS의 옵티마이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오라클의 경우 옵티마이저는 크게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하고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오라클 텐지 이전에 많이 사용되던 기법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규칙을 우선순위를 두고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은 대로 DB의 실행 경로를 추적하고 경로를 찾아내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았고요. 현재로서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이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오라클 텐지 이상에도 RBS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저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 하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일단 제공이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 튜닝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랑 대표적인 차이를 보시면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데이터의 형태를 참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실행 경로의 데이터 쿼리라도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실행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DB의 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를 통계 데이터를 참조해서 실행 계획을 펼치기 때문에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보다 훨씬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의 정확한 형상을 통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통계 데이터가 없거나 이전에 한 달 전에 통계 데이터가 돌아가지고 통계가 생성된 것이라면은 현재 정확한 데이터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실행 계획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에서는 하나의 쿼리를 입력받으면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대안 경로를 찾습니다. 거기에서 최적의 실행 계획을 찾는데 여기에는 부하가 걸리게 되거든요. 부하가 많기 때문에 모든 대안 계획을 다 찾지는 못하고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최적의 대안 계획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실행 경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옵티마이저 한계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최적화 수행 기간을 감안해서 옵티마이저의 대안 계획 생성 수를 제어하다 보니까 정확한 실행 계획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통계 정보가 불행히도 정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못된 통계 정보를 활용해서 실행 계획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행 계획이 잘못된 수가 있어요. 결국은 관리자가 데이터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실행 통계를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쿼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능 좋은 SQL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데이터가 많은지, 어디서부터 데이터가 오는지, 해당 데이터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정확한 실행 경로를 유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그야말로 잘못된 실행 계획을 만들게 되고요. 잘못된 쿼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덱스는 쿼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큰 팩터고요. 이 인덱스만 잘 구성이 돼도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쉽게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쿼리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테이블 간의 관계, 키, 인덱스, 데이터의 양 이런 부분을 도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복잡한 쿼리의 분석이나 좋은 실행 계획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덱스야 누구나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인덱스는 왜 필요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인덱스가 어떻게 돼야 어떻게 설계되는지 잘 알고 계시는데 말씀드리면
회어 조건에 자주 사용되는 컬럼이 인덱스로 구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량이 많은 경우와 데이터의 분포도가 적은 컬럼이 인덱스의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테이블 간에 조인되는 컬럼이나 값이 자주 변경되지 않는 컬럼에 그 생성하는 게 유리하겠죠. 고려할 사항으로는 인덱스가 좋다고 너무 많이 생성하면은 결국은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덱스 하나를 변경할 그 데이터 한 건이 인서트되거나 변경되면은 인덱스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인덱스가 되면은 반대로 그 DB의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고요. 이는 물론 이제 업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업무적으로 한 테이블의 데이터가 거의 그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다면은 인덱스가 많다고 해서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업데이트되는 테이블의 경우는 인덱스 사용에 그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인덱스 때문에 반대로 그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덱스 컬럼이 빈번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컴프레스 옵션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 인덱스에 접근하는 CPU나 IO를 상당히 그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스템의 부하는 좀 높아지지만 시스템 쿼리를 해오는 결과에 대한 그 효과는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하고도 남는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중복된 인덱스는 필요 없겠죠. 복합키 인덱스를 구성할 때 좀 그 튜닝하러 들어갔을 때 보면은 회어 조건에 있는 그 회어 조건마다 모두 인덱스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불필요한 인덱스가 있거든요. 중복된 인덱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빼주시고요. 회어 조건에 혹시 함수나 연산이 많을 때는 함수 기반 인덱스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컬럼이 데이트 타임 컬럼이다. 이제 넌어릴 시까지 있는 컬럼이면은 인덱스를 걸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워낙 많은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컬럼이거든요. 이런 경우 업무적으로 넌어릴까지만 많이 조회하는 이런 쿼리가 많다 그러면은 아예 인덱스를 생성할 때 넌어릴까지만 잘라서 인덱스를 생성하시면은 상당히 효율이 좋을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쿼리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개발자거나 이런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테이블 간의 관계, 어떤 테이블이 조인이 걸려 있고 어떤 테이블이 쓰이고 뭐 서브 쿼리가 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서브 쿼리를 별도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복잡한 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행 계획을 유추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습을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쿼리의 구조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간의 관계를 그리고 테이블의 인덱스 여부,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여부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그 추출되는 건수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올바른 실행 계획을 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그 실행 계획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옵티마이저 데이터베이스의 네이티브 옵티마이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그 바로잡을 수도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서 아니면 DBA가 복잡한 업무를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거 어떻게 다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엄청 안 그래도 바쁜데 이 쿼리 그 많은 쿼리를 언제 다 끄집어내서 보고 그러겠어요. 뭐 문제 되면은 DB 튜닝 한번 받으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하시고 혹시 이런 게 좀 부족하면은 이제 요즘은 또 많은 툴들, 손쉬운 툴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자주 관가하는 케이스별로 몇 가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조인이 있을 때 거의 두 가지 조인이 많이 걸립니다. 네스티드 루프 조인이랑 그 해시 조인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 따라서 해시 조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NL 조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샘플로 든 쿼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행 통계를 보면은
그 해시 조인이 걸림으로써 상당한 그 리드 건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쿼리 자체는 동일한 결과를 내는 쿼리입니다. 모르가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면 되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국도를 타고 갈 거냐, 고속도로를 타고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두 개의 쿼리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실행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른쪽은 이제 네스티드 루프 조인을 거는 힌트를 삽입함으로써 그 실행 코스트를 대폭 절감한 케이스예요. 이런 부분은 항상 그 데이터를 알아야 이런 게 이제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네스티드 루프 조인인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인덱스가 있을 때 유리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량이 적은 거 우선으로 조인을 거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NL 조인으로 걸림으로써 엄청난 그 비용을 초래하는 이런 문장인데, 반대로 해시 조인을 걸도록 힌트를 삽입함으로써 엄청나게 그 비용이 적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해시 조인을 걸 때 주의하실 거는 DBMS에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 사용률이 좀 높아진다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도 실행 결과에 대한 그 효과는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인덱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에 따라서 쿼리의 속도는 많이 차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덱스를 잘 만들어 놓고도 인덱스가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좀 그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eName이라는 컬럼이 인덱스가 있는데 널로 비교하게 되면은 인덱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널인지 아닌지 다 풀텍스트 그 서치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좀 문장을 바꿔가지고 eName은 아무것 그 널이 아닌 그 빈칸이랑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팁이죠. 사실은 널인 것을 읽어드리면 되는데 인덱스가 안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고침으로써 인덱스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그 부정형으로 회어 조건이 있을 경우에 인덱스 또 타지 않습니다. 스테이터스에 인덱스가 걸려 있지만 0과 4가 아닌 것을 찾을 때 모든 데이터를 읽어야 돼요. 0인지 4인지 그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스테이터스는 0과 4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 1, 2, 3, 5에 해당하는 것만 읽어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스테이터스라는 데이터가 0, 1, 2, 3, 4, 5 요거 말고는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에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뭐 8, 9, 10이 생기면은 1, 2, 3, 4, 5라고 1, 2, 3, 5 이렇게 그 쿼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무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인덱스 컬럼을 비교할 때 컬럼의 속성, 타입이 다른 경우도 인덱스를 그 검색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문자 타입인데 그냥 10이라는 상수를 비교했어요. 이러면 인덱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10을 그 문자 타입으로 변경해서 비교를 해주시면은 이런 경우에도 인덱스를 무리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조인 걸 때도 마찬가지죠. 두 개 타입이 다를 경우에는 타입을 같게 만들어서 조인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덱스 컬럼의 외부적인 변형입니다. 인덱스 컬럼이 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는 동일해요. 문자열을 4칸까지 잘라서 2008이랑 비교하느냐 아니면 like 조건을 거느냐, 결과는 동일하지만 인덱스를 타고 안 타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산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오른쪽으로 그 치환을 해서 인덱스 컬럼을 그대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마지막 것도 동일합니다. A의 특정 컬럼 2개를 합친 것과 B 테이블의 특정 컬럼 2개를 합친 것을 비교할 때 논리적으로는 A의 컬럼 하나씩 비교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이 로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바꿈으로써 좀만 신경을 더 쓰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like도 같은 맥락입니다. like 조인할 때 앞에 퍼센트가 있으면은 인덱스가 있던 없던 모든 컬럼을 다 뒤져야 되는 거고요. 모든 데이터를 뒤져야 되는 거고요.
앞에 그 퍼센트가 없을 때는 홍길동으로 시작되는 것만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이제 비즈니스 룰하고 관계가 되지만 이런 부분을 좀만 신경 써주시면은 그 잘 설계된 인덱스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우호 조건이 있을 때도 인덱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비록 이제 좀 예제가 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호 조건을 유니온 올로 아예 별도로 이렇게 쿼리하는 이런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그 비용이 지불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인덱스를 태운다는 의미에서 이런 쿼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범위 처리와 부분 범위 처리가 있는데요. 전체 범위 처리는 데이터베이스가 결과를 출력할 때 모든 데이터에 대한 계산을 다 하고 통째로 결과를 출력하는 걸 의미하고요. 부분 범위 처리는 회화 조건에 그 적당한 데이터만 차면은 바로 그 결과를 출력하고 그 이후에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로서는 부분 범위 처리가 데이터량이 아무리 많아도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거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테이블을 조회하는데 오더 바이 정렬이 있다. 그러면은 네임에 대해서 요 오더 바이 네임에 대해서 모든 모든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다 정렬하고 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데이터가 얼마 없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10만 건, 100만 건, 1000만 건의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정렬을 해서 보내준다는 것은 엄청난 그 시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밑에 나온 것처럼 오더 바이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덱스가 걸려 있는 컬럼이다. 아니면 인덱스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인덱스는 어차피 그 컬럼의 데이터로 정렬이 돼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기준으로 읽어드리면은 내부적으로 한번 정렬하는 걸 피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바로 어차피 내부에 갖고 있는 정렬된 데이터를 그냥 읽어드리는 거죠. 이러면은 부분 범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맥스 값을 읽어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맥스 값을 읽어드리는 대신에 인덱스의 맨 끝에 자리 한 컬럼을 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로 바꾸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존재하는데 보면은 존재하는지 카운트를 많이 하죠. 카운트가 0 이상이냐 0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로 넘버를 활용한다든지 조금 더 신경 써서 데이터의 그 결과를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인 케이스에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많을 때 이럴 때일수록 큰 그 실행 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드문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그 동일한 쿼리를 3번 그 반복하는 루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인데 이런 부분은 위드문으로 선언해서 한 번 쿼리 하도록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절차형 처리와 비절차형 처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절차형 처리는 데이터를 한 건씩 루핑을 돌리든지 한 건씩 비교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비절차형 처리는 여러 건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결과를 받아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코딩을 할 때 특히나 쿼리가 복잡해질 때 개발자들이 절차형 처리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차형 처리는 작성하기가 쉽거든요. 그 한 로마다 루핑을 돌리면서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합계를 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쉽기 때문에 절차형을 많이 써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이런 막강한 DB를 왜 한 건씩 계산하게 해서 속도를 떨어뜨리느냐 이거죠. 좀 그 생각을 바꿔서 동시에 여러 건을 그 수행할 수 있는 쿼리로 바꿔주시면은 DBMS의 그 훌륭한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절차형 처리로 뭐 100만 건, 1000만 건 돌리려면은 밤에 배치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NL 조인이나 해시 조인 이런 것을 쿼리를 예를 들었을 때 힌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힌트는 DB 옵티마이저의 실행 계획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힌트를 과연 사용해야 할지 말지 이 부분은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DB 옵티마이저가 항상 데이터의 현실을 받아들여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실행 계획을 수정을 할 수 있는데 힌트를 삽입하면은 실행 계획이 픽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힌트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나 비즈니스 룰을 잘 알고 계실 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힌트를 사용했던 쿼리를 항상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상 없는 쿼리가 다음 달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상이 생겼는데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데이터베이스의 그 좋은 네이티브한 옵티마이저를 믿으시고 그냥 통계 데이터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아예 통계 데이터 리빌드를 막아놓고 무조건 힌트로 실행 계획을 픽스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아니고요. 원칙은 데이터를 잘 알고 실행 계획을 정확히 알 때 힌트를 사용해 주시고, 힌트를 사용해 주셨다면은 관리를 항상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한 쿼리나 튜닝 어떻게 뭐 자기 업무도 바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SQL 튜닝 전문가도 아니고 DBA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번거로운 작업을 어떻게 저희 도와주는 툴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복잡한 쿼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DBA가 그날 하는 작업을 한번 캡처한 적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다라는 쿼리를 실행 계획을 뽑고 문장을 분석하고 통계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고 데이터를 또 확인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해도 이런 문장 만나면은 아 이제 또 며칠 밤을 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게 인식이 되어 있고 개발자나 QA는 나는 모르겠네 전문가 불러주십시오. 요즘 뭐 코미디 프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린 그거 못해 사람 불러야 돼 이거예요. 근데 툴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 엠바카데로의 DB 옵티마이저라는 제품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옵티마이저는 쿼리를 튜닝하고 SQL을 프로파일링 해주고 최적화해주는 이런 사용하기 편한 툴이에요. 특징으로는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각 기업체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이나 MS SQL, 사이베이스, IBM DB2를 한 가지 툴에서 다 지원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버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다른 툴하고 좀 차이점이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제품이 오라클 전용이냐, 사이베이스 전용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주요 DB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SQL을 프로파일링하고 쿼리를 튜닝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DB의 부하량을 검색할 수가 있고 부하가 높은 부분은 이 스파이크가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SQL문과 이벤트 그리고 세션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 클릭하면은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설치할 때 DBA의 지원도 필요 없고요. 본인이 그냥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거는 알 필요가 없고 정보는 단순화해서 사용자에게 편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단일 툴에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 비주얼 SQL 다이어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쿼리를 한번 도식화해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툴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DB의 현재 상태를 프로파일링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DB에 문제점이 있는데 어디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쿼리가 문제점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능은 SQL이나 SQL 서버나 오라클과 같은 DB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튜닝 기능이 있습니다. SQL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끌어온 쿼리라든지 개발 소스에 있는 쿼리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에 들어있는 쿼리들 펑션이나 PLSQL 프로시저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는 쿼리를 끌고 와서 튜닝을 해주고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해당한 자기가 작성한 SQL이나 튜닝한 SQL이 실제 DB에 어떤 부하를 줄 수 있을지 부하 테스트를 하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요.
SQL 개발 툴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툴은 꼭 DBA나 튜닝 전문가가 쓰는 툴은 아니고요. SQL 개발자라든지 관리자들이 쉽게 항상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SQL 프로파일링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SQL 프로파일링 보시면은 그 평범한 그 낮은 상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게 부하량이 치솟는 부분은 그 문제가 있는 쿼리나 문제가 있는 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우스로 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프로파일링 중에서 마우스로 해당 부분을 긁어서 크로핑을 한 건데 이렇게 해당 부분만 집중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SQL과 이벤트와 그 세션 정보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별로 큰 부하가 없는 부분을 크로핑하면은 지금 실행되는 SQL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이런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큰 부하가 있는 데를 클릭해서 특정 SQL, 지금 이 SQL 문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의 그 부하량을 주고 있는데 이 문장을 클릭함으로써 상세한 SQL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이 SQL을 바로 튜닝 ID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튜닝에서는 그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와 비슷하게 엠바카데로에 내장된 그 엔진이 여러 가지 대안 계획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최적의 대안 계획을 생성해 주고요. 결과적으로 이 튜닝에 대한 쿼리에 SQL 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테이블 간의 조인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하단에는 인덱스에 대한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거나 인덱스가 있어서 사용이 잘 됐거나 아니면은 인덱스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인덱스가 필요할 때 마우스 클릭 몇 번 해서 인덱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DB 옵티마이저 XE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되게 쉽게 쓸 수가 있고요. 특별한 기술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팀이나 QA도 소위 블랙박스로 여겨지던 것을 개발 단계에서 아니면 운영 단계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고, DBA도 개발팀하고 QA랑 그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생깁니다. 프로파일러에서 프로파일링 되는 그 문제점을 정확히 찝어서 이거는 SQL의 문제다, 이거는 뭐 CPU의 문제다,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관리자나 개발팀이나 DBA나 그 협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그 이슈 발견이 늦을수록 비용은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튜닝에 대해서 SQL 튜닝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셔야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나 그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확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그 툴의 도움, 툴이 분명히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두세 페이지 되는 쿼리를 몇 분 만에 분석해낼 수 있다면은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비용 절감이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물론 옵티마이저가 실행 계획을 제공을 했을 때 이걸 쓰냐 마냐는 분명히 그 지식이 있는 DBA나 개발자들이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툴이 이제 상당히 업무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요즘 추세는 많은 이제 경쟁적인 툴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좀 짧은 시간에 이 DB 튜닝에 대한 그 포인트나 관련된 툴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잠시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잠시 후에 브레이크 타임에 저희 부스도 한번 방문해서 질문을 더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네네. 그 부분은 저희 엠바카데로가 그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DBMS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내 DBMS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DBMS에서도 주요 DB들, 엔터프라이즈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쓰는 주요 4가지 DB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DB 옵티마이저 말고 SQL 개발 툴이나 이런 부분은 MySQL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DB 옵티마이저에 대해서는 그 주요 DB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본사에 이 DB 옵티마이저에 대한 그 기술진이 100명, 200명 가까이 되는데 모든 4가지 DB에 대해서 버전이 바뀔 때마다 최적의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글로벌한 회사에서 분명히 강한 지원이 있어야 그 DB가 막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제품을 출시하는데 4가지 DB만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뭐 좋은 튜닝에 대해서 좋은 또 강연을 해주신 문희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